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공무원들이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금공단이 동행합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 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 전문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 동행, 공무원 연금공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연금공단 온라인 생활 강좌 진행을 맡은 이선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생활 강좌는 지난달에 이어서 역시 연금 수급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연금 상식과 함께 건강 체조 또 카카오톡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익한 연금 상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연금 상식에는 퇴직 유족 연금과 또 2016년에 도입된 분할 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죠.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 유족 연금과 퇴직 유족 연금 특별 기부금이 있습니다. 먼저 퇴직 유족 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액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또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령은 중지되며 유족연금만 수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유족연금 특별금은 퇴직 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해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비교적 단기간인 3년 내에 사망함으로써 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된 데 대해서 이를 보존해주는 급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은 상속법상 유족과 달리 공무원 연금법 제3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우자는 공무원 퇴직 당시에 배우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 퇴직 당시 배우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재혼하는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서 사실혼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자녀만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19세 이상의 자녀의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퇴직연금 수급자가 부양한 경우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일 당시 입양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와 조부모도 유족에 해당이 되며 손자녀의 경우도 부가 없거나 부의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때도 유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보다 선순위가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가 1순위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만약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배우자 또 19세 이상의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가 19세 미만의 자녀가 1순위로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등분해서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또 대표자에게 전액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 수급 권리까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금 수령만 이전이 됩니다. 퇴직유족연금의 청구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 한 부,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한 부, 또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만약 배우자가 유족인 경우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며 관할 지부에 방문해서 또 접수를 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와 사망자와 장애 자녀 주민등록표 초본을 각각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장애 자녀 유족 인정 기준과 또 구비 서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2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장애 자녀 유족 기준 변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연금 수급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로 개정된 장애 자녀 인정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종전에는 19세 이상인 장애 자녀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후 공무원 연금법상 장애 등급이 1등급 내지 7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장애 등급 판정이 필요했었지만 유족의 편의를 위해서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 별도의 판정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급자분들 가운데 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장애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부양하였다고 인정을 했으나 개정 법령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수급자와 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만 부양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요양 등 특수한 사정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수급자가 장애 자녀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2021년 6월 22일 이후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 자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유족인정 기준을 적용을 하나 6월 22일 이전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공단의 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 자녀의 유족 승계 청구 시 청구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 자녀가 퇴직연금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진단서와 주민등록 초본 각각 한 부를 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진단서와 부양동고사실 확인서 또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다는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요양과 결혼 등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진단서와 부양동고사실 확인서, 퇴직연금 수급자가 장애 자녀를 부양했다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 자녀가 퇴직연금 수급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단은 경제적인 지원 입증 서류를 퇴직연금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통한 입금 내역서, 의료비 지급 내역서 등과 같이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수급자가 현금으로 장애 자녀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 등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지원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아서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리퇴직연금 수급자가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퇴직연금 수급자 본인의 명의로 장애 자녀에게 이체해야 하며 의료비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퇴직연금 수급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비와 요양비 등도 퇴직연금수급자 본인의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이체하든지 또는 퇴직연금수급자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원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경제적 지원 기간 심사 기준은 최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최소 3개월 이상 경제적 지원이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에 월 평균 지원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급여별 산정 기준 중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금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지원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월 평균은 29만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 시 공무원 연금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대법원 판례와 또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등을 고려해서 2016년부터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2016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이혼을 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한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야만 합니다. 셋째,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이가 65세가 되어야 하나 다만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의거해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분할연금 청구 시기는 선청구의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혼 후 3년 경과 시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청구 시 유의할 점은 선청구로 분할 비율이 결정된 이후에는 법원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 합의로 분할 비율이 조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선청구 취소는 분할연금 수급자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1회에 한해서 취소가 가능하며 분할연금 수급자는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 시효는 위 수급 요건 중 가장 늦은 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급여 산정 방법은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균등 분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무원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이 중첩되는 기간의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됩니다. 혼인기간은 별거 등 혼인기간 중에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단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2018년 9월 21일 이후 이혼한 자는 적용이 됩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한 재산 분할 시 분할 급여와 관련해서 분할 비율을 결정문, 이혼 조정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분할 급여와 퇴직 급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에는 영향이 없으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분할연금 관련 참고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직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을 합산해서 지급합니다. 셋째, 분할연금 수급권 외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지급합니다. 넷째,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부부 쌍방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즉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형벌 등의 사유로 급여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연금도 그에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연금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공단 콜센터 1588-4321이나 또는 관할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금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12월에는 연금과 관련해서 연말 정산과 또 연금 일부 정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지난 10월 중순에 무릎 질환과 관련해서 양방과 한방 각각의 명의를 모시고 랜선 건강교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후속 영상으로 건강체조 두 번째 무릎 강화 운동 체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와 협조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반복적으로 이 영상대로 운동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릎 강화 체조 한번 보시죠.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건강체조 동영상은 연금 수급자분들의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공단에서도 유튜브로 이 관련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12월에는 거북목 예방하기 체조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요즘 핸드폰 사용 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메시지 전송 관련 다양한 활용법 다음으로 이 채팅창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 채팅창 기능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료를 삭제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이때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달을 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료에서 꾹 눌러서 복사, 삭제, 전달 등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전달을 누르시고요. 전달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친구 목록이고 이건 채팅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삼자를 한번 여기서 눌러보시고요.
받고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료를 꾹 눌러서 삭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분, 내가 보낸 지 5분 이내에서는 나와 내가 보낸 사람 모두가 자료가 삭제가 되고요. 5분이 지나면 나에게서만 삭제되고 내가 보낸 상대방에 있는 자료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요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채팅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제일 처음에는 앨범, 다른 사람한테 이미지를 보낼 때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찍었던 카메라 중심으로 해서 사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사진들을 선택해서 보낼 예정이므로 전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체를 누르시면 카메라를 중심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은 자료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아니면 또 몇 개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하나를 선택을 해서 상단에 있는 전송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전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창 플러스 창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앨범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앨범을 딱 들어가서 전체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 번에 30개까지 묶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를 사진 묶어 보내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가 보내고 싶은 자료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와서 내가 보내고 싶은 자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저는 11개 정도를 지금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사진 묶어 보내기를 반드시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송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11장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 보내는 기능이 참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채팅방에 있는 플러스 입력창을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음은 이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서 뭔가 자료를 갖다가 찍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싶다든가 또 아니면 동영상을 밖에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고 싶을 때 이럴 때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 앱 중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카메라 앱에 한 번만을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진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는 화면에 있는 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카메라 셔터 요거는 아시죠? 자, 거기를 쫙 눌러주시면 자, 그러면 이 사진이 찍은 게 마음에 들면 확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러한 지금 현재 촬영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밑에 보면 효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효과를 줄래, 깨끗한 효과를 줄래, 뭐 여러가지 효과를 원하시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효과가 나가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할 경우는 그냥 없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또 만약에 이 자료를 조금만 좀 자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사각에 있는 요 코너에 있는 노란 거, 요 노란 부분들을 약간씩 이렇게 줄이시면 밑으로 내리거나
오른쪽 반대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잘못 찍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그래서 현재 자르기가 적용이 되려면 이 V 같은 체크 여기를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다듬어지고 잘라진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전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방 찍은 이미지가 촬영돼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동영상 부분은 동영상 촬영 들어와서 앱을 체크하셔가지고 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물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물하기를 선택해서 꾹 눌러주시고, 자, 선물하기 들어가셔서 현재는 단톡방에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선물하러 가기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테스트하기 좋은 카페 제가 아이스크림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벅스에 있는 커피를 누구한테 한 잔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꾹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선물하기를 딱 눌러주시면 현재 있는 세 사람한테 되기 때문에 12,300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물하기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제 메시지 카드를 쓸 수도 있고요. 해서 3명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있는 페이머니와 또 아니면 카드 입력을 통해서 결제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종료 선물하기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채팅방의 입력창 여기를 누르셔서 이제 통화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화하기를, 그래서 통화하기 눌러서 우리가 그룹 보이스톡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룹 페이스톡이 단톡방에서 동시에 10명까지가 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페이스톡 여기 부분을 꾹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지금 이렇게 연결 중이면서 우리가 그룹 페이스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플러스 입력창에 들어가셔서요, 라이브 톡이 되겠고, 이제 송금하기가 되겠는데, 송금하기에서는 송금하기와 우리가 점심때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멤버들 같이 먹은 사람들 멤버들끼리 정산할 때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다리 타기나 요거 뿌리기는 한번 내가 뭐 1,000원을 쏠게, 10,000원을 쏠게, 그래서 딱 뿌리기를 하면 제일 먼저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모든 돈이 다 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송금하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D로를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음 페이지는 넥스트 페이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뮤직을 보낼 수가 있겠고요.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멤버들끼리 어떤 일정을 같이 얘기를 할 때에 그때 일정 만들기에 반영을 하시면,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는 현재 내가 있는 현재 여기에 있는 위치에 너네들 한번 와줄래? 이렇게 하면서 위치 정보를 여기를 눌러주시면요, 그러면 카카오맵과 카카오티 연동되어서 여기에 뭐 주차장이라든가 또 길 가는 경로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캡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처에서는 그 그룹 내에서 또 아니면 이 단톡방이나 또 아니면 해당되는 자료들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고 싶을 때가 있을게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캡처 보내고 싶은 거를 터치를 하시고, 여기에서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나는 보내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데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내가 캡처해서 보낼 부분들이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나 이런 그 단톡방에서는 개인의 프로필들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필 가리기를 반드시 해주셔서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건 다운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전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가리기를 하고 전송을 해서 올려주시면 현재 있는 캡처된 부분이 전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성 메시지로 우리가 보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지금서부터 카톡에 대한 음성 메시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모난 부분을 누르시면 그게 정지가 됩니다. 중지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 노란 보내기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갑니다. 음성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카톡에 대한 음성 메시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팅창에서 연락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연락처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와 연락처 보내기가 있는데 우리는 연락처 보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누르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의 연락처를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일에서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내 파일에서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파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팅방에 있는 13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2월에는 롱탭 검색과 탭 편집 채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온라인 생활 강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공단 콜센터 1588-4321이나 또는 관할집으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연금 수급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달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촬영과 편집의 강희순, 진행의 이선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금